자, 노년층의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오셨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심원섭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심원섭입니다. 저는 개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처방하고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정혜영 교수님께서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TV 보면서 앉아 계신 분들 많을 거고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다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촬영하면 이렇게 서서 하는 촬영도 있어야 되는데 다 앉아서만 하셔서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요일엔 서서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 우리나라 성인이 좌식으로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이 8.9시간이 됩니다. 또 65세 이상은 9.4시간으로 더 많이 앉아있게 되고요. 여러 연구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웬만한 사람은 8시간 이상 앉아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앉아있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는 거지?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아, 운동. 왜 그걸 모르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방금까지 운동하는 다 날인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00세에도 건강하게 걷기 위해서는 이게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앞서 정혜영 교수님께서 특히 50대, 60대에는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체력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대부분의 노년층은 상체 근력보다 이 하체 근력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대개는 자식 생활 그리고 신체 활동의 부족 또 운동의 부족이 영향이 돼서 변화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어 근육,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 특히 중요한 게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이 고관절 앞쪽 근육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 고관절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허리는 굽는 이런 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진과 같은 자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앉아 계신 어르신들 많이 보셨을 진짜 거고요. 많으시죠? 하물며 요즘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약해져서 골반이 뒤로 기울여지고 이런 상태로 앉아 있는데요. 제가 진료 대기실을 보면요. 기다리고 계신 어르신들 10명 중 7, 8명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앉아 있게 되면 고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하체, 뼈, 근육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구나. 때문에 이 무릎이나 허리뼈 등 특정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할 수 있고 무릎 관절염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등은 붙었는데 허리는 떠 있다 이 그렇죠. 부분인가요?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엉덩이를 허리에 최대한 하중이- 등받이로 붙이고 꼿꼿하게 앉으라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엉덩이도 엉덩이인데 이 고관절을 이렇게 쭉 펼 수 있도록 양 발을 바닥에 잘 지지한 상태로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지금 떼고 계셨어요. 지금 다들 갑자기 바닥에다가 발을 다 붙이고 계셨어요. 열심히. 발바닥까지 다. 발바닥을 그럼요, 바닥에 딱 대고. 그리고 허벅지 아랫면이 바닥에 닿는 상태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몸을 균형감 있게 활용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하체를 전반적으로 쓰는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고관절에 대한 운동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관절 상태를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워서 하는 자가 진단법 방법이 있는데요. 자, 김지선 씨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조기 앞으로. 조기 앞으로. 감사합니다.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두시고 네. 다리를 이쪽으로 해서 잠깐 누워 보시고요. 자,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이제 잡아줍니다. 이쪽 다리를. 네, 맞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잡아주셨을 때 이 반대쪽 다리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반대쪽 다리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고 이렇게 펴져 있으면 고관절의 근육이
건강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짝 뜬 것 같은데 요걸 더 맞습니다. 묻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운동으로서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부터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뒤꿈치를 먼저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뒤꿈치를 세워요. 네, 평소에 자세 습관에 따라 이렇게 다리를 돌려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바깥쪽 근육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세워주신 상태로 다리를 세워주고. 네,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네. 허벅지를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허벅지를 됩니다. 바닥에. 아이고 안 붙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서 자 발끝도 가능하면 바닥 쪽으로 쭉 뻗어 보십시오. 요걸 포인트. 네, 포인트. 하는데 그럼에도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건 허벅지를 바닥에 눌러주는데 집중을 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와 이거 되게 힘드네요 이거. 한 가지 잘못하시는 부분은 네. 이거를 꽉 잡는데 너무 힘을 주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힘을 뺀 듯이 네, 엉덩이와 허리, 어깨 등의 긴장을 풀고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를 다시 한번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관절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고관절을 그러니까- 펴기 위한 운동인 거죠. 선생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펴져 있는 나는 다리에 이걸 포커스를 당기는 걸 두시는 갖다가 거고. 더 신경을 썼는데 네, 이 자세를 이게 중요한 거군요. 이 자세를 제가 서서 하게 되면 네. 한 발로 서 있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자세와 같아서 우리가 이 무릎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해주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짝짝이 될까 봐 반대도 해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여기 허벅지를 네. 꾹 누르는데 집중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부터 두 번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네, 또 여기 두 번째 운동은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네. 엎드린 상태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엎드리고 다리 들어 올리기인데요. 네,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들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운동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다리를 들으라고 해서 들었는데 이게 들어- 잘 잘못된 올렸는데? 운동이라고요? 네, 왜 잘못했냐면 네. 대부분의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발만 많이 들려고 하시거든요. 네. 네, 발을 많이 들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허벅지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다리 모양을 먼저 반듯하게 두시고 허벅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허벅지.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들면 예를 들어 이 골반이 들리게 되고 허리가 비틀림 현상이 생기면서 허리에 오히려 통증이 생기기 여기서 때문에 보면 확실히 비틀린 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그렇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벽이 있다. 네, 벽에다가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먼저 반듯하게 두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 면을 힘이 있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을 그냥 네, 그러니까 쭉 무릎을 펴준다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무릎이 맞습니다. 구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 네, 무릎을 펴준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오. 우리가 고관절을 펴주는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쪽 근육을 펴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허벅지에 힘이 딱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몇 번이나 해줘야 돼요? 한 번 하실 때는 일단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 상태를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5초씩 10번.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리가 이렇게 아까 돌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리가 오. 대부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형태가 많아서 이 예.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바깥쪽 근육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실 때는 바른 자세를 먼저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봐줘야 되겠네 이거. 아니 지금 가만 놔둔 왼쪽 다리가 살짝 돌아가 있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운동을 잘못하면 몸의 밸런스가 안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래서 개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이 필요하고 운동 설계가 필요한 거군요. 네, 아니 근데 그렇죠. 허벅지에 힘이 딱 가면서 여기가 되게 시원해요. 고관절 아까 맞아요. 앞쪽이 펴지는 말씀하셨던. 느낌이 들 거고 예. 이 고관절을 구부리고 피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엉덩이의 근육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힙업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 이 상반신과 하반신을 이어주고 좌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곳을 단련하면 신체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걷기나 달리기를 하실 때도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엉덩이 근육은 허리와 그리고 무릎을 연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원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하네요. 김주선 씨. 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육도 코어에도 필요하고 엉덩이에도 필요하고 허벅지에도 예,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온몸에 두루두루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또 세 번째 중요한 운동, 브릿지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브릿지. 네, 브릿지 운동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운동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이 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네. 잘못된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에 이 허리, 배를 많이 내미는 형태로 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여러분 운동하실 때 스쿼트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스쿼트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실 때 다리를 펴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허리를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아, 네. 허리를 밀지 말고 다리로 그렇죠. 들어 올려라. 네, 고관절을 신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 자세를 한번 설명드리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브릿지 자세 제대로 된 거 보여주세요. 네. 자, 일단은 골반 넓이로 양 발을 넓게 펼쳐주시고 발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하지 않도록 발은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양손은 손바닥을 넓게 해서 바닥에 잘 지지를 해주시고 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먼저 가볍게 수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부를 가볍게 수축한 상태에서 허벅지 앞면을 길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아, 자,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는 우리 허벅지 앞면이 뻐근하거나 또 엉덩이가 힘이 들어간다고 느껴지면 운동을 잘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각도가 똑바라야 되고 아까 잘못된 자세에선 배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배가 평평하게 아유 군살이 하나도 없으셔요. 네. 그러니까 배가 평평하게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네. 이렇게 허리를 반쪽 이걸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올려서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 네, 제가 이제 잘못하시게 어머님들하고 운동할 때 이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돼요. 네, 맞습니다. 배를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 알겠어. 아, 이건 잘못된 거다. 네. 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네. 이 고관절이 짧아진 상태에서는 높이 들다가 다리가 잘 안 올라가니까 여기에서도 허리를 내미는 힘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가시더라도 괜찮으니까 이 발 쪽 앞부분을 사용하셔서 허벅지를 길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허벅지를 길게. 그러면 이 운동은 코어 운동에도 좋고 고관절이 펴지는 효과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코어에도 도움이 되고 고관절을 펴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아. 음, 그렇군요. 네, 효과적인 운동. 네. 이게 힘주고.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운동을. 네, 맞습니다. 저도 매일 하는 운동이고요. 아, 네. 선생님조차. 제가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 운동은 빼먹지 않고 알려드리는 운동들입니다. 네. 뭐가 또 들어오네요. 이건 또 뭔가요? 어떤 운동을 예. 또 보여주시려고? 예. 네, 그 다음 운동을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네. 우리가 방금 같은 운동들을 하면 올바른 코어 기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코어의 기능이 좋아지면 우리가 코어는 이제 척추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코어의 안정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코어가 약해지게 되면 척추 협착증이나 또는 뭐 디스크, 그다음 전방전이증 뭐 이런 다양한 척추 질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금과 같은 운동을 꼭 하셔서 그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고요. 네. 자, 지금부터 이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자, 우리가 계단 오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에 수평면을 이동하는 것은 가장 쉬운 행위고요. 계단을 오르는 건 더 많은 근육과 기능을 요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는 첫 번째 이 발바닥 전체가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발바닥 전체가 잘 지지하면서 체중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고관절이 짧아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숙여진 상태에서 걷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발바닥 전체가 올라갔을 때 네. 체중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이동을 앞쪽으로. 합니다. 너무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않고 약간 앞쪽으로 전방으로 기울여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닥을 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아. 밀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무릎을 갑자기 이렇게 펴면서 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 이런 모습들은 되게 무릎과 관절에 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우리가 실내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먼저 키워주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다시 한 번만 올라가 주실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다리를 올라갈 때는 네. 발 전체가 바닥을 지지를 닿고 하고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쪽 다리로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네, 바닥을 밀고 밀고 안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발을 올려주고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계단 운동도 얼마나 해야 좋은지 왜 체육관 가면 천국의 계단이라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네. 계단이죠. 네. 저 그거 한 10분 했다가 진짜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뭐 아파트로 하면 몇 층 정도까지 혹은 몇 분 정도를 해야 적당한 운동이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도 천국의 계단을 가끔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네, 진행합니다. 10분을. 난 10분 하고도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다들 저 강도를 바깥에서 잃어서 30분을 어떻게 해? 아이고.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서서히 강도를 올리라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근육이 튼튼하지 않고 또는 근골격계 내전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계단 오르기가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단 오르기보단 실내 자전거를 통해서 먼저 기초 체력을 키워주시는 실내 게 자전거.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단순한 퇴행이 아니라 평소의 자세 그리고 운동 습관, 자세 습관들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배우고 실천하며 100세에도 건강하게 걷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